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나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면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든 들키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워낙 조심성이 많아 친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청렴한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강제로 맺어지는 인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두 욕할 만한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죠. 보통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일 테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살았는지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건물 한 귀퉁이에 자리를 얻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제 카페 건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죠.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남편이 제 카페에 종종 들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몇 번 카페에 왔다가 서로에게 반하게 되었고,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워낙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결혼 후 거의 곧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신혼이기도 하고 한창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행복할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죠.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저를 좋아하는 척을 하다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180도 돌변하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 우리 아들이 너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은 하는데 너 참 양심도 없다. 네? 그게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를 넘봐? 기껏해야 커피나 만들 줄 아는 애가 아니 무슨 자격으로 내 귀한 아들을 가로채냔 말이야. 시어머니 딴에는 남편이 중소기업에도 다니고 스펙도 좋으니까 뽐낼 수 있는 의사나 검사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에게 들으니 시어머니도 서울대를 나와서 대학교에 나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학력이 좋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배운 거라고는 커피밖에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평생 결혼 안 하겠다며 우기니까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받아준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뵙고 나와서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봐야 하나 했었어요. 처음부터 팔벌려 환영을 받아도 고부끼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게 힘든데 저는 퍼즐을 잘못 끼워 맞춘 듯 엄청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저는 결국 사랑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계신다면 파혼까지도 생각했겠지만 다행히 교수직을 내려놓은 후 양양에 집을 지어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려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서울에 일이 있을 때 오시기도 하고 종종 저랑 부딪히기는 했지만 자주 볼 일이 없어서 그런가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도 시댁에 갔을 때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죠. 한 번은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여기저기 뻐근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본인 혼자 가도 되니까 너무 힘들면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분명히 싫어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시댁으로 이동하면서 외식하자는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만 믿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외식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는 거예요. 너, 네 남편한테 외식하자고 입 놀렸니? 얘가 가면 갈수록 막 나가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남편이 제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오호라, 보니까 네가 여기 오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 거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꾀병이라니요. 다른 날은 멀쩡하다가 하필이면 여기 오는 날에 아프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집 사전에 며느리 아프다고 외식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꿈도 꾸지 마라. 아유, 엄마, 그만 좀 해. 오늘 아침부터 아프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뱃속에 아기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외식 얘기 꺼낸 거야. 대체 세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오자마자 잡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남편은 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고 덕분에 큰일은 생기지 않았죠. 다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곳에서 자꾸 저를 괴롭히려고 안달이나 있었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왔다고 신이 난 것인지 음식 재료들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저에게 다 만들라고 했죠. 결국 저는 그날 힘든 몸을 이끌고 생선찌개에 전에 잡채까지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아픈 몸으로 음식을 만드는 저를 보면서 미안해하며 손이라도 보태려고 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방해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비위도 약한데 생선찌개 할 수 있겠어? 내가 생선 손질이라도 해줄까? 그래 줄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생선찌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했거든. 당연하지. 생선 손질은 나한테 맡겨. 내가 깔끔하게 해서 줄게. 우리 아들 여기서 뭐하니? 남자가 남사스럽게 부엌에 왜 들어와 있어? 세빈이 비위가 약해서 생선 손질 좀 내가 도와주려고. 식사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가서 TV 보고 있어요. 그걸 네가 왜 해? 그리고 생선은 손질 다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얼른 나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딱 봐도 생선 손질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질된 거 냉장고에 따로 있다면서 남편이 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부엌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으나 저는 괜히 붙잡아뒀다가는 나중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시어머니 따라 나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3시간 동안 혼자서 동분서주하며 음식들을 해 저녁상을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음식이 차려지자마자 뭐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한 소리 했죠. 그리고는 음식을 한 입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역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우, 아니 이거 맛이 왜 이래? 너 설마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상한 거 탄 거 아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넣고 끓였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살피면서 음식을 먹어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도 이상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남편도 제 음식을 먹으면서 맘만 좋고만 왜 트집을 잡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잔뜩 표정을 구기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남편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아우, 안 되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말고 우리는 나가서 외식이나 하고 오자. 아이, 세빈이가 기껏 차려놓은 음식들은 어쩌고. 3시간 동안 차려준 정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찌개 못 먹겠으면 그냥 다른 거랑 식사하세요.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나는 제가 만든 음식 못 먹겠다고. 아이, 그러니까 나가서 스테이크나 썰고 오자. 사실 기껏 만들어 놓았더니 외식을 하자고 하는 시어머니가 얄밉기도 하고 서운했죠. 그러나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서운한 티 내고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정색을 하더니 네가 왜 일어서냐고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 먹고 치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갈 거면 같이 가야지 한 사람만 빼놓고 가는 게 어디 있냐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이랑 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우겨댔죠. 결국 눈치가 보였던 저는 몸도 안 좋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나갔고 저는 남아있는 음식들을 대충 먹고 치웠죠. 그런데 두 사람은 밖에 나가더니 술까지 거하게 먹고 들어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가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보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온 덕분에 저는 잠시 숨이라도 쉬고 큰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오셨다가 저녁을 같이 먹겠다며 집에 들르셨죠. 사실 고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날은 태어난 손주가 있어서 그런지 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녁을 잘 드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양양집 팔고 서울로 올라와서 살 거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양양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겠다니. 어머니, 양양집 평화롭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서울로 올라오시려는 거예요? 아, 그게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서울대 동문회 사모님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해서 말이야. 아이, 엄마 은퇴했잖아. 대체 무슨 제안을 받았길래 바로 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건데? 정식 대학교는 아니지만 평생교육학습원에서 강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 아니겠니? 서울까지 매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조만간 양양집 정리해서 서울로 올 생각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청천벽력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강단에 설 수 있다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올 때마다 서울 복잡해서 싫다고 하시더니 좋은 제안을 받아서 그런지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죠. 저로서는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게 되면 이런저런 일로 피가 바짝 마르는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서울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저한테는 본격적인 10월대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이사를 오신 후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4번은 시댁에 가야 했죠. 너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육포는 제때 채워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옷들 정리해 놓은 꼴 좀 봐라. 저게 빨래를 해놓은 건지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은 건지 너 지금까지 내 아들 내조 이딴 식으로 했던 거냐? 육포는 주문해 놓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옷들은 제가 금방 다시 정리할게요. 아휴, 안 되겠다.
배워먹은 게 없으니까 내가 잡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너 내가 부르면 제거 가서 나한테 살림 배워라.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모두 감당해야 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숨이 안 쉬어지고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애도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죠. 어느 날 아는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청첩장을 받기 위해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휴대폰으로 보내는 청첩장이 따로 있고 가족이 아니면 굳이 만나서 식사까지 하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언니와 저는 워낙 각별한 사이였기에 형부 되실 분이 저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잡게 된 것이었죠. 저는 혹시 몰라 시어머니께 약속이 생겼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약속을 나가는 게 정말 싫었었나 봐요. 약속 당일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오늘 약속 취소해라. 나도 나가야 하는데 애는 어쩌라고 애 엄마가 약속을 함부로 잡아. 준범이는 위층 친한 언니가 잠시 봐주기로 했어요. 언니도 돌잡이의 엄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애를 이리저리 함부로 올리네. 너 괜히 나갈 생각하지 말고 집안 대청소나 해라. 애도 있는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지 않겠니? 야, 어머니, 대청소는 제가 다녀와서 하던지 주말에 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언니랑 한 약속이라서 오늘은 꼭 나가봐야 해요. 너 지금 시애미 말 무시하는 거냐? 오늘 나가지 말고 대청소하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갔다 와서 검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시어머니는 무작정 약속 취소 후 대청소하라고 통보하시고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 약속을 나가기로 선택했죠.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언니 같은 사람이었고 청첩장을 주겠다고 만나는 건데 그 약속만큼은 취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 형부와 언니를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형부 되실 분이 확실하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룸을 잡아 놓으셨기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희가 들어갈 룸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그 방에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는지 직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음식을 옮기고 있었고 때마침 저는 룸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일을 어쩌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마주쳤으면 모를까 이미 서로 얼굴을 봤는데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아침 일도 있어서 상황이 조금 복잡했죠. 저는 일단 일행과 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에게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 형부와 아는 언니에게 잠시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한 후 시어머니 방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 실례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여기 계신 것 같아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굳이 인사하러 안 와도 되는데. 정미 사모님 며느리분이세요?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피부가 뽀얀 게 역시 젊음이 좋긴 좋나 보네요. 그런데 인사성이 참 밝네. 시어머니 모임 자리에 인사하러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저희 며느리가 원체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면이 있던 동문 회장님께는 살짝 눈인사를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인사를 간 것이 정말 싫었는지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그러나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예의가 바르다며 칭찬 일색이니까 금세 얼굴이 변해서는 고맙다고 억지로 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급히 일어서더니 저희 일행 음식값 좀 계산해주고 오겠다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방을 나오게 되었죠. 시어머니 뒷모습은 굉장히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에게 뺨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 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대청소는 어쩌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 약속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요, 어머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랑 한 약속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도 식사만 빨리 하고 들어가서 대청소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고 살 거면 시애미는 왜 있고 결혼은 왜 했냐? 그리고 내가 너 같은 거 쪽팔리니까 밖에서 모른 척 하랬지? 시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냥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뺨까지 올리시니 서럽기도 하고 놀라서 눈물만 흘려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다가 무심코 가게 문 쪽을 흘끗 보게 되었죠. 그런데 계단 쪽에 시어머니 동문 모임 회장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표정인 것을 보아 아무래도 상황을 다 지켜보신 듯 싶었어요. 제가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듯 보이자 동문 모임 회장님은 저희 두 사람 앞에 다가왔죠.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뺨을 올리시는 거예요. 감히 내 고명딸한테 손을 올려? 너도 똑같이 당해봐. 회장님이 여기 어떻게? 그리고 얘가 고명딸이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어이없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악을 질렀고 저 또한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사실 동문 회장님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후원해 주시던 분이라 얼굴을 알고 지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부러 동문 회장님 쪽을 바라보면서 눈인사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고명딸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동문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빈아, 많이 놀랐지? 사실 내가 네 친엄마야. 이제야 밝히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따로 계시는데요? 돌아가신 엄마는 네 큰이모야. 내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를 혼자 키웠는데 네가 3살이 되던 해 큰 병에 걸리게 되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 그때 네 큰이모가 너를 맡아주겠다고 해서 잠시 맡겼던 거야. 저는 동문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평생 동안 돌아가신 분을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동문 회장님이 제 친엄마라니요.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모가 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설에 맡겨져 살았어요. 그리고 시설에 가게 된 순간부터 저는 고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동문 회장님이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말로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데 아무리 아팠어도 한국에 들어왔어야 하고 친딸인 저를 다시 데리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동문 회장님에게 따져 묻게 되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에 와 보셨어야죠. 그게 사실은 네 이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 줄 모르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나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그럼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를 왜 후원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서 저를 찾았으면 친엄마로 나타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14년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네 이모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기저기 다 뒤져서 네가 있는 곳을 찾아냈는데 차마 내가 엄마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더라.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마라고 말씀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동문 회장님에 대한 원망과 충격적인 진실에 큰 소리를 내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동문 회장님은 다 얘기해 줄 테니 제발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14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집 식구들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결혼 전에는 싫어할까봐 못했고 결혼을 한 후 치료가 끝나갔을 때쯤에는 남편이 해외에서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죠. 게다가 남편이 데리고 온 오빠 둘이 있었고 이후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아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때 해외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동문 회장님은 그동안 그리워했던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들 몰래 수소문해서 찾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모를 엄마로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남편에게도 딸이 있다고 얘기를 못해서 친엄마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했던 것이었죠. 대신 가끔씩 찾아가서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조금씩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는 후원자로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과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본인도 서울대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과외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원 교수직까지 겸임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승승장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시설을 나오게 되었고 동문 회장님은 저에게 번호를 주면서 자주 연락하자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못해준 세월만큼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후원자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한참 동안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동문 회장님은 그런 저에게 다가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세빈아.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미안해, 세빈아. 미안하다. 저는 동문 회장님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동안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실 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후원이 끊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동문 회장님은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따로 연락을 하면서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청첩장을 드렸을 때 왜 그렇게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는 동문 회장님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헛소리를 시전했죠. 아니, 너 그럼 지금까지 동문 회장님이랑 내통하며 친하게 지내면서 나한테 숨겨왔던 거냐? 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쪽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았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지금 그딴 얘기를 묻는 게 정상이냐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동문 회장님이 친한 사이라는 것을 청첩장을 드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동문 회장님은 제 앞에서 청첩장을 열어보았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모임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하길래 제가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상황에 후원까지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가지가지 한다고 저를 더 미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거나 모른 척 하면서 지냈었죠. 그런데 후원자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제 친엄마라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죠. 동문 회장님을 보면서 자꾸 따져묻더라고요. 아니, 얘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니까 얘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어차피 들통나게 될 거짓말은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럼 얘가 회장님 딸이라는 증거물 있어요? 유전자 검사지나 뭐 그런 사진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동문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항상 넣어놓고 다녔다면서 이모, 즉 엄마의 언니와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로 저희 엄마가 동문 회장님이랑 다정한 포즈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동문 회장님은 저에게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해줄 테니 얘기만 하라고 했죠. 동문 회장님의 지갑에서 사진까지 나오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동문 회장님은 시어머니에게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치셨어요. 보셨죠? 사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긴 하지만 아직 유전자 검사 안 받으셨잖아요. 확실한 건 아니죠 뭐. 정말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세빈이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한 후 결과지 보여드리죠. 네, 그때 보면 알겠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며느리를 몰아붙이고 뺨에 손까지 올리니 그거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동문 회장님은 저에게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가지 않겠냐 물었고 저는 약속을 취소한 후 순순히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이메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동문 회장님이 제 엄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가 궁금했는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함께 결과지를 확인한 후 얼굴이 창백해져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엄마이자 동문 회장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했기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주기적으로 좋은 선물을 보내고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를 추천해 주었을 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식사라도 초대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었고요.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후 순식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죠.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참 많지.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 파워가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친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을 테니 잠시 만나자는 이야기였죠.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세빈아, 너 지금 친엄마 만나러 갈 거야? 설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짓들 다 얘기할 건 아니지? 글쎄요. 그동안 어머니가 하신 짓이 워낙 많아서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이, 제발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니? 나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 꼭 들어가야 해. 그거 나한테는 천운의 기회라고. 그건 어머님 사정이죠. 저는 준범이 데리고 나가봐야 하니까 그만 가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와 친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제 아들도 보여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엄마는 저에게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몰래 엄마를 몇 번 만나기는 했었지만 두 분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니까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짓을 엄마가 보게 되었고 이미 저희 고부간 사이를 알게 된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었죠. 당연히 엄마는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해왔던 거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에 대한 얘기도 꺼내셨죠. 어제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손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나 열분이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딴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날 대청소나 하라면서 약속도 취소하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손까지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교수로 학생들 앞에 서면 안 돼. 내가 미쳤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했나 싶다. 나 당장 오늘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 추천 취소 요청할 테니 너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엄마는 크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가 교수 자리 담당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평생교육원 학부장이라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더니 학부장님이 제 시어머니의 학위를 알아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학부장님을 만나러 가봐야겠다면서 조만간 또 연락할 테니 일단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는 다급하게 음식점을 나가셨고 저는 말씀대로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집 앞 커피숍으로 갈 테니 잠시 나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날 일이 궁금하기도 해서 바로 나갔었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빈아,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알겠지? 무슨 일인데 그래요? 네 시어머니가 논문 표절을 하면서 교수 노릇을 해먹었던 것 같다. 내가 네 시어머니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글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논문 표절이라뇨? 그래. 그리고 평생교육원 측에서도 나랑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다가 표절이 발견된 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위를 따고 교수까지 했는지 이상함을 느끼고 나한테 확인차 전화를 했던 거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어떻게 몇십 년 동안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표절로 지방대에서 교수 노릇해먹고 가해도 하면서 강연도 다녔으니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란 일이지. 아마 네 시어머니 학위를 반납해야 될 수도 있을 거야. 학위를요?
일이 많이 커졌어.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야 날리면 된다지만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으니 교수로 있던 학교에서도 금방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니 고소가 들어오겠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말로는 학교 측에서는 바로 고소 절차를 들어가서 며칠 내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표절을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도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황당해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실망이라고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은퇴 후에 조용히 살 것을 괜히 평생교육원 교수 자리를 넘봤다며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죄가 인정이 되었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 벌을 받고 학위도 반납을 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동문 회장님을 엄마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 남편은 시어머니가 벌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실망이라고 인연을 끊겠다 통보를 한 후 지금도 연락을 하거나 보러 간 적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감수하고 살아야죠. 또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빈아, 너만 괜찮다면 엄마가 재혼한 새아버지 한번 만나볼래? 네? 지금까지 숨겨왔다면서 제가 어떻게...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족한테 했어. 내 말을 듣고 가족들이 왜 이제야 말을 했냐면서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 혹시 부담이 된다면 안 만나도 돼. 그랬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사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부딪힐 일이니 엄마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약속 날짜에 맞추어서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죠.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오빠들과 잘 지내고 있고 씨다른 동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의 남편인 새아버지는 저를 딸로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아들뿐이라서 딸을 원했는데 제가 식구로 들어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엄마 없이 따로 다른 식구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사실 시어머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짐을 잠깐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도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는 않기로 했지만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사이가 회복될지도 미지수고 만약 회복이 되어 얼굴을 본다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으니까요. 분명 하늘에 있는 저희 엄마이자 이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걱정을 덜고 더 행복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하늘에 있는 이모가 저에게는 영원한 1번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